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환경적으로 이렇게 자원순환 재활용 다 쓰고 버린 가전제품 어떻게 재활용할까? 폐가전 제품을 알뜰살뜰 적재적소에 재활용하는 곳이 있대요. 대굴대굴 도토리 연구원, 이번에는 KERC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에 가다.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이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도토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줄여서 KERC에 속한 시설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에 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을 시설에서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궁금증을 싹 다 풀어줄 양정모 과장님의 강의와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한번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수도권 자원순환센터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이런 홍보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1층, 2층에는 이제 교육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 사정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는 거에 좀 제한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전자제품 회수 재활용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저희가 회수 재활용하는 업체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기술 개발,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뭐 학회나 포럼 같은 이런 정책 연구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목적으로다가 여기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의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현재 우리가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전자제품의 수가 약 2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제품이 나오면 더 많이 쓰여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전자담배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드롤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요새 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전자기기가 많아졌죠. 예전에 우리 뭐 딱지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다 전자기기 같은 거 갖고 놀면서 놀잖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한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GPS니 뭐 하면서 취미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자기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자원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자원의 양은 약 5.8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무게로 칠 때는 가장 많은 양이 이제 철, 고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플라스틱, 그 밖에는 이제 우레탄, 뭐 기타 비철, 구리, 은, 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명 포장재라고 하는 유리병, 공병, 플라스틱, 용기, 비닐, 아니면은 종이 이런 단일 재질이 아니라 복합 재질로서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각각 안전하게 재질별로 먼저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나서 2차 재활용하는 공장에서는 다시 자원으로서 환원이 될 수 있게, 자원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배출된 거를 회수해서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통해서 냉매관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저희가 꾸며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자제품이 이제 냉장고, 세탁기, TV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제품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 플라스틱, 비철, 유리, 알루미늄 등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이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플라스틱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 플라스틱에도 페트병 따로 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닐도 따로 버리고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과 색깔이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구분해서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플라스틱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게 하면 10가지, 많게 하면은 뭐 몇십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전자제품도 쓰여지는 플라스틱 재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그 플라스틱을 또 재질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재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냉장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장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해주는 되게 소중한 제품입니다.
모든 집에 거의 한 대 아니면 또는 두 대,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뭐 3대, 4대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웬만한 식당에도 냉장고가 어마어마한 크기가 다 있기 때문에 냉장고는 거의 뭐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가 가장 큰 특징은 차갑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구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지구 온난화 물질이라고 하는 냉매 가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 CFC 가스, HFC 가스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냉매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냉매들이 그냥 대기 중에 방출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편차를 좀 가중시켜서 여름에 좀 과하게 덥고 겨울을 과하게 춥게 만들기도 하고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뉴스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냉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냉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냉장고를 버리실 때는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냉매가 쓰이는 가전제품에는 대표적인 게 냉장고, 에어컨이 있고요. 제습기도 사실은 냉매가 들어갑니다. 냉장고 한 대에 들어가는 냉매 양은 약 130g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130g이 얼마 되진 않은 양이지만 이렇게 냉매 가스 안으로서 냉장고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런 냉매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이렇게 냉장고 하단에 있는 아니면 일부 제품 상단에 있는 이제 컴프레서 안을 통해서 냉매관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명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물건 보관하듯이 냉장고도 주변부는 다 이렇게 단열재 우레탄이 있습니다. 이 우레탄도 무게는 얼마 나가지는 않지만은 부피적으로는 냉장고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열재는 재활용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불법적으로 해체하시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각을 하세요. 그냥 잘 타니까.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요거를 단순하게 소각하지는 않고요. 열 원료로서 좀 SRF라고 하는 연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시 에너지로서 회수할 수 있게 연료화를 하고요. 또 냉장고가 가정용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에 따라 좀 다른데 안에 있는 선반들이 철로 된 게 있고 유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 재질별로 다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탁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탁조가 있고요. 이나 아니면 기본형 세탁기에 적혀 있는 걸 이어서 세탁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탁기가 예전에는 일명 통돌이 세탁기 많이 쓰셨죠. 지금은 거의 드럼 세탁기 많이 쓰실 겁니다. 아직도 드럼 세탁기만 그러니까 뭐 드럼 세탁기가 좋은 거 아니냐 해서 많이 쓰시지만 사실 빨래는 통돌이가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돌이를 아직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드럼 하는 거 통돌이용 해서 두 가지로다가 분리해서 재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돌이와 드럼형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탁조가 있고요. 안에 모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기 때문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코팅되어 있고요. 그 밖에 뭐 배관 호스라든지 급수, 전장품이라고 해서 기타 부속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걸려 있는 거는 이제 드럼 세탁기 조를 가져다가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드럼 세탁기나 아니면 기본형 세탁기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인버터 모터, DD 모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모터가 10년 이상 되게 튼튼한 모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터들은 이렇게 벨트가 있고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사실 인버터 모터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모터 자체가 돌아가는 통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납니다 해서 상품들을 많이 합니다. 뭐 흔히들 뭐 DD가 좋아요, 인버터가 좋아요, 똑같은 겁니다. 형태만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는 요 DD냐 인버터냐 확인만 되시면 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세탁기구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물질이라든지 힌지라든지 다른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까지 해서 이어서 TV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업자들 입장에서는 TV가 조금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CRT TV라고 해서 유리 브라운관 TV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3년, 4년 동안 이제 LCD TV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다가 지금은 LED 패널
LED TV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렇게 형태가 바뀌고 구조적인 게 바뀌면 재활용업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재활용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한 개의 형태가 이렇게 쭉 가면은 제일 좋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은 재활용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두 번째, 생산자들은 나 이제 올해부터 LED TV만 만듭니다 해서 출시하면 되는데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CRT TV, 브라운관 TV가 2014년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됐어도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브라운관 TV는 나오니까 그 재활용하는 기술을 다른 걸로 돌리지를 못하고 계속 갖고서 그걸 해야 돼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뒤에 발출되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지만, 그래서 아직도 CRT TV는 여기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CRT TV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형광물질이라든지 힌지라든지 다른 그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유리랑 뒷유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까지 해소를 하고 있고요. LED TV, LCD TV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면부가 패널이고 BLU라고 하는 백라이트 유닛만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다 일일이 나사를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지만 나사 하나만 풀어도 해체가 되는 전자제품과 나사가 100개가 있는 전자제품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나사 하나인 게 되게 재활용하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당 처리량도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사 개수도 줄여가는 게 하나의 제품 기술 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제조하는 사가 스스로 이거를 평가를 하고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